여러분은 얼마를 모아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를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20년 뒤, 그러니까 2040년쯤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039년 12월 31일까지는 가난하게 살다가 2040년 1월 1일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뿅 하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주식 팔기 전에는 모은 돈을 못 쓰는 거니까 다 늙어서 부자 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여기 건물을 두세 채 갖고 있는 건물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이 수중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 건물주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주를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건물이든 주식이든 이건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커진다면 내 일상, 내 생활 수준도 그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장기 투자를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커졌다면 일부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투자의 틀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배당금의 크기도 꽤 커졌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자에 가까운 삶에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은 하나의 자산으로 보시는 반면에 이 실현수익 개념만 갖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식도 하나의 자산이고 이 투자 자산을 팔아서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냥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억, 50억, 100억? 사실 이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일정 자산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크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면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고 50억 갖고 있으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도 만족도도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 이런 이상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당장 우리가 터무니없는 자산을 달성해서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에 적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런 댓글들을 거의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20대에 1억 8천을 모았다는 얘기에, 이런 얘기에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야, 너는 부모님이랑 사니까 그 정도 모은 거지 하는 식의 이야기부터 저 나이에 저 정도 모은 거면 인간관계 1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애도 못했을 거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비아냥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이 정반대로 저는 사업을 망해서 혹은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이게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댓글로 보면서 피부로 직접 느꼈어요. 다행히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후자의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봐도 정말 돈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노력하면 돼 하고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저보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상황이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학벌도 다 다르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서포트도 다 다를 거고 이 사는 곳, 직업, 연봉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 모았고 얼마에 시작했고 하는 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저 조건에서 얼마를 모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목표를 세울 수 있겠다 하고 나한테 맞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서적이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이 좀 뜬구름 잡는 말이라고 할까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버드생이 쓴 책을 읽으면 그대로 하면 하버드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100명 중 99명이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노력도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99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 제가 왜 개별 주식보다 ETF를 권해드리는지 아시나요? 기업 분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 한 5, 6년 정도 투자를 해봤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를 해봤고, 저는 이 극소수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이걸 빨리 인정하고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ETF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 그러니까 투자 입문자분들은 저와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주식 입문부터 기업 분석이니 뭐니 너무 어려운 그런 기술적 용어들을 접하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ETF 투자를 권해드리는 것도 결국 초보 입문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산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때도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제 경험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 자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유튜버든 투자의 대가든 내가 그 사람한테 뽑아낼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나랑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뭐 그러한 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한다고 공부가 열심히 되던가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나요? 그것보다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그 구체적인 나만의 목표가 생겼을 때 그때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잖아요. 결국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좋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소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게 되는 거고요. 억지로 참으니까 돈을 모으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1억을 달성했을 때 현타가 무지하게 크게 옵니다. 2억 모으면 좀 다를까 하고 열심히 모아도 2억을 모으든 10억을 모으든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10억을 모아도 그냥 영영 부자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고 이 자산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신다면 소비 제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 동기부여의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이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1억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억만 모아도 충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억을 모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출발선도 서로 다르지만 도착 지점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든 부자든 결국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모을지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경제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압박을 받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생활하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출발 지점도 다르고 도착 지점도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1년 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